토트넘이 해리 케인의 4골을 앞세워서 우크라이나 강호죠. 샤크타르 도네츠크와의 프리시즌 경기 5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도 선발 출전해서 75분 넘게 경기를 뛰었고요. 자, 하지만 이날 주인공은 역시나 해리 케인이었습니다. 네, 포토트릭도 포토트릭이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적설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골이 들어갈 때마다 이게 마지막 골인가?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현지 팬들이 올린 반응들을 보면 이게 마지막 경기인가 보다 뭐 이런 체념의 응원글도 보이고 가서 잘하라고 또 현장에서 남아달라 이런 응원가도 올려 퍼졌었다고 하는데 정말 잔류해주길 바라는 팬들의 목소리 역시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날 기립박수 받으면서 교체가 됐던 케인이 경기 종료 후에 그라운드를 가볍게 뛰면서 팬들의 성원에 이렇게 답례하는 장면 돌면서 이게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 근데 이거는 뭐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 끝나고도 이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뭐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사실 뭐 케인의 이거는 일종의 루틴이기 때문에 뭐 최근 이슈하고 묶어가지고 유별나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때마침 풋볼 런던의 골드 기자도 이렇게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트위터에 좀 올렸고요. 현지에서 굉장히 많은 그 모습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관련해가지고 많은 억측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현지 SNS에서 케인이 마치 이적을 앞두고 인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케인이 이게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흔한 일이기 때문에 케인이 이런 경기 끝나고 나서 팬들에게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소통하는 모습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적 전망을 하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현지 팬들도 마음이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너무도 사랑하고 아끼는 선수지만 이 팀에 남으면 정말 손에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은퇴할 것만 같고, 또 때마침 이날 토트넘 샤크타르전 끝나고 나서 올 시즌 잉글랜드 리그의 커튼 레이저, 그러니까 좀 개막전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시즌에 커뮤니티 실드 경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북런던 라이벌이죠, 아스널이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트로사르의 극장골로 경기를 계속 붙들고 승부차기까지 가서 결국 우승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아스날 공식 데뷔전을 가진 데클란 라이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이적료에 웨스트햄에서 건너온 이 선수가 한 경기 뛰고 트로피를 수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뭐 이렇게 케인은 435경기 뛰고도 트로피가 없는데 라이스는 한 경기 뛰고 벌써 트로피 한 개다 이렇게 막 놀리는 포스팅들이 좀 뭐 난리도 아닙니다. 거의 뭐 밈화 돼가지고 지금 케인이 트로피가 없다는 거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포스트 역시 좋아요하고 뭐 리트윗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케인이 어딜 가든 우승하는 모습을 응원하고 싶은 팬들의 숫자도 적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뭐 정확히 말하면 당연히 남기를 바라겠죠, 토트넘 팬들은. 하지만 떠나는 상황이 와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좀 짠합니다. 예. 자, 다음 주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샤크타르전 라인업을 정예 멤버 가깝게 구성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요. 이날 출전했던 선수들의 활약상, 현지 매체 평점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구영민, 또 풋볼 런던, 스포츠 앱까지 이렇게 세 군데 매체의 평점하고 평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쫙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평점이 높진 않습니다. 대단히 많은 골을 넣은 경기임이라는 걸 감안하면 케인이 뭐 세계 매체 모두 10점 만점을 준 거, 그리고 이제 그다음 메디슨, 클루세스키가 평균 점수가 8점이 넘은 그런 선수들이고요. 나머지는 뭐 대체로 점수가 좋지 않습니다. 최저는 벤 데이비스, 실점 장면에 좀 빌미가 있었던 벤 데이비스가 5.5점으로 유일하게 평균 5점대 받았고요. 손흥민 선수는 평점이 높지 않습니다.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도 좀 각양각색의 평점을 받았고요. 자, 먼저 구영민 평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7점을 줬습니다. 유일하게 감독 평점을 줬기 때문에 이거 먼저 좀 설명을 할게요. 자, 호주 출신 감독, 이 팀이 볼 점유를 통제하고 기회를 득점으로 바꿔놓는 모습에 만족스러웠을 것 같다. 수비적으로는 여전히 할 일이 많아 보이지만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진일보한 모습을 보인 그런 경기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뭐 이게 감독의 역량까지는 몰라도 원하는 방향은 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좀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고, 미드필드 구성 자체도 4-2-3-1이라고 보통 이제 많이 리포팅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파페사르가 많이 전진하면서 4-1-4-1에 가까운 이런 어떤 미드필드 운영, 약간 역삼각형으로 공격적인 모습들을 좀 많이 좀 강조를 했는데, 이 과연 정규 시즌에도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좀 변화를 하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6점을 줬습니다. 메디슨은 손흥민의 전방 압박을 떠맡는 임무를 맡았는데 덕분에 손흥민은 뒤에서 파고드는 에너지를 아낄 수 있었다. 기회가 있을 때 슈팅을 때리지 않은 것은 책임을 물을 만하다. 네, 이렇게 뭐 좋은 얘기는 아니죠. 예, 출전 시간 78분, 공격 포인트는 없었고, 볼터치 64번, 슈팅 1번, 크로스 8번에서 2번 성공했고, 드리블은 2번 시도해서 한 번도 성공을 하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패스를 쉬운 2번에서, 쉬운 1번에서 2번 성공시켰고요. 그리고 키패스가 그 중에 이제 3번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는 뭐 그냥 뭐 무난한 그런 경기였는데, 이날은 사실 이성 공격자원 중에서는 그 메디슨이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쿨루스키 같은 경우도 이 경기에서 현지 매치 평점들은 손흥민 선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요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공감이 안 갑니다. 자, 해리 케인 10점 줬고요. 토트넘 공격 대부분의 중심에 있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아래로 내려오는 거 멈췄고 골문 가까이에서 플레이하면서 4골을 만들었다. 요걸 하려고 지금 메디슨을 데리고 온 거죠. 2선, 3선에서 풀어줄 수 있는 선수들을 하나씩 배치를 하면서 케인이 골 넣는 데 집중할 수 있는, 물론 케인이 남아있던 전제하에 그런 어떤 그 운용이 케인의 4골로 연결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4년 만에 처음으로 공격 축구를 하는 팀에서 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예, 그러니까 포체티노 감독 떠나고 나서는 계속 이제 케인이 그 플레이메이커까지 좀 하는 모습이었고 기본적으로 수비를 강조하는 감독들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팀에서의 모습이 케인의 어떤 폭발력을 보여줬다. 뭐 이런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임스 메디슨에게 8점을 줬고요. 토트넘이 그간 온더볼을 즐기고 전진성을 가진 미드필더를 얼마나 기다려왔는가. 뭐 운동벨레 있지 않나요? 네. 로셀소도 있고. 아무튼 메디슨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치가 높았고 그 기대치를 경기력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레스터에서 온 메디슨은 좁은 공간에서 드리블하는 능력을 선보이면서 새로운 팬들에게 기쁨을 안겨줬다. 자, 벤 데이비스 4점 나쁜 점수 받았습니다. 키가 크지 않아 포백의 센터백으로는 자주 기용되진 않는 선수다. 이날 근데 센터백으로 나와가지고 좀 고생을 했죠. 샥타르의 켈시가 그를 타고 올라가서 동점골을 터뜨렸다. 수비하는 부분에서 구멍이었다는 평가죠. 자, 데스티니 우도기. 자, 왼쪽 풀백 손흥민 선수 뒤에서 플레이를 했는데요. 상당히 좀 모험적인 움직임 많이 펼쳤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의 공격적이면서 수비도 굉장히 좀 어느 정도 해내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주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풋볼 런던 가보겠습니다.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썼고요. 자, 손흥민 선수에게 8점을 줬습니다. 왼쪽을 빛냈다. 우도기하고 연계도 좋았다. 메디슨에게 넣은 패스가 페널티킥으로 이어졌다. 토트넘이 좋은 모습을 보일 때 모두 관여했다. 골드 기자가 굉장히 오브 호평을 해줬네요. 예. 자, 해리 케인에게 10점 줬습니다. 전반 막판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자 관중석에 그의 이름이 울려 퍼졌다. 4골을 넣고 교체가 될 때 팬들은 그에게 남아달라는 가사를 붙여 노래를 불렀다. 골드 기자의 그 평점 평가는 그냥 서술이 많죠. 뭔가 어떤 표현이나 어떤 그 뭐랄까 촌평 이런 것보다는 아무튼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적어줬습니다. 자, 데안 클루스키 9점을 줬는데 대체로 매체들이 셉세비한테 점수를 좀 손흥민 선수 많이 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반적으로 워낙 부진했었기 때문에 물론 좋은 장면도 있었지만 네, 좀 제 생각보다 점수들이 높더라고요. 예. 경기가 진행될수록 경기력이 좋아졌다. 데인 스칼렛의 막판 득점에 시발점 역할이 됐다. 자, 메디슨에게 8점 줬습니다. 꾸준히 분주하게 움직였고 토트넘의 첫 번째 페널티킥을 만들어냈다. 케인 추가골을 깊은 크로스로 도우면서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부상 문제만 없다면 토트넘의 엄청난 보탬이 될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자, 우독이 여기서도 8점입니다. 자,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처음 풀타임 뛴 경기인데 압박을 받으면서도 확실한 모습 보여줬다. 수차례 전진 플레이 펼쳤다. 자, 파페사르 8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진짜 아끼긴 아끼나 봐요. 여러 매체에서 이 얘기했더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 아끼는 세네갈 국가대표 선수다. 수차례 침투하면서 슈팅도 날렸으나 골키퍼에게 막혔다. 눈길을 사로잡는 플레이였다. 상당히 전진성이 좋은 모습인데 좀 많이 좀 미숙하더라고요. 마무리 과정도 그렇고. 저는 이 선수를 주전으로 쓰면 안 된다고 보는데 아직은. 자, 스포츠 앱입니다. 손흥민에게 6.5점을 줬습니다. 손흥민의 프리시즌이 다른 선수들보다 짧았다는 것 그리고 최근 수술을 받았다는 걸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약간 밑밥을 깔아줬어요. 하지만 특유의 폭발적인 모습은 아직 없었다.
지난 시즌에 비하면 훨씬 더 좋았지만 자기 능력도 살짝 보여줬고 근데 좀 아쉬웠다 뭐 이런 얘기죠. 해리 케인의 10점. 4골 넣었는데 무슨 얘기를 더 하겠는가. 4골 모두 아주 다른 스타일로 골을 만들었다. 자, 메디슨에게 9점 줬습니다. 와우. 위에도 아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 메디슨한테는 감탄사를 그 정도였나? 네. 경기 내내 공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았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드문 능력을 가졌다. 케인 골을 아주 멋지게 도와줬다. 자, 다음은 파페 사르입니다. 7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왜 사르를 좋아하는지 보여줬다. 재능 넘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고 3인 미드필드 전술에 잘 들어맞는다. 그렇죠. 3미들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인 건 맞는데 이게 뭐랄까요. 다 애매한 선수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올 시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 기회 줄 때 많이 발전할 필요가 있는 사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 7.5점을 줬습니다. 새로운 전술 스타일은 로메로의 전진 수비하고 잘 어울린다. 자기 자리를 벗어나 공을 따내러 다닐 수 있는 여기 헌팅이라고 표현했던데 그 권한을 받아서 아주 잘 수행을 해낸 경기였다. 시즌 개막 일주일 앞두고 이제 바르셀로나하고 경기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프리시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폼이 좀 대체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최상의 모습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근데 이 팀은 뭐 다 필요 없고 지금 케인 거치가 가장 중요하고 이번 시합을 통해서 케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됐기 때문에 이거 근데 레비에 형 휴가 같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네,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봤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켠이 아리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또 다른 얘기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볼빠.